안에 끝내야 되는군요. 예. 자, 보시죠. 책 174쪽입니다. 174쪽이고, 이제 첫 번째 계획이 끝났고요. 계획 하나 끝났어요. 아직 2개나 남았어요. 뭐, 2개는 뭐 남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이요. 사업시행계획서. 그냥 설계도죠. 양보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에 정관 기타 를 첨부해서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뭐, 뒷내용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양보할 2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동의 확보가 있는데요. 이건 먼저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서 따로 볼 내용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그 양보할 2번 아래 화살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시장구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날짜가 없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2번째 화살표. 시장구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지가 직접 시행자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관계소로 사부는 14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한다. 저작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 다 6글자 주민의견 절취 2글자 공람 절차는 다 거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설계도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특례, 다음 쪽 다요. 175쪽 다 특례예요. 특례이고, 어쩌다 나온 거 한두 번이고, 나와봤자 다 지문 하나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예외들 다 생략하죠. 넘어가시고. 다음 쪽이요. 176쪽에 제10절,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은 당연히 지원사업이니까 시장구수 주공이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소유자 조합이 오고 재건축 조합이 하는 거죠. 근데 공적사업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가고, 공적사업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 공적사업 8가지여서 소유자 조합 없이 시장구수 주공이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 아무 얘기도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아니죠. 이놈들아, 그 사유가 그래서 너네들이 하기 법에 돼 있어서 너네들이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뜻은 이려. 그래서 이쪽 토지등 소유자가 이 시장구수 주공한테 얘기는 할 게 있죠. 얘기할 게 있고, 얘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고요. 그게 굵은 1번. 주민대표회의이고, 7번이요.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부자를 집어넣습니다. 땅부자 셋 중에, 땅부자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탁업자가 있어요. 신탁업자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과 수탁입니다. 이쪽 토지등 소유자들이 그것은 이렇게 하니라 라고 맡겨줘야 그걸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굵은 1번, 주민대표회의, 1-1번 보면 정비관의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구시 후 주민대표기구, 주민대표기구 괄호 있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시장구수 주공 등이 사업을 할 때 이쪽 토지등 소유자로 주민대표회의를 만든다. 세부적인 내용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굵은 2번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2-1번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그 언저리다가 지정개발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지정개발자 쓰시고요. 지정개발자 3분의 1로 쓰시면 얘가 나으신가요? 또 어떻게 다 많이 써야 되나요? 지정개발자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정개발자 셋 중에 하나가 신탁업자라고요.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탁업자입니다. 지정개발자 셋 중에 하나인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는 토지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말한다. 신탁업자 일을 맡겼죠. 땅 주인들이 요건 이렇게 아니라 맡겨야 그쪽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3-2, 3-3 생략하고요. 다음 쪽가 3-4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괄호 있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요건 이렇게 하라. 맡겨야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 박스에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냥 중요한 거 두 가지요. 7번에 사업시행계획서, 8번에 관리처분계획 등이 이 조합이 이쪽 토지등 소유자에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11절 분양시정 통지와 공고가 있는데 이제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에는 흘러가는 가닥으로만 나와 있는데 설계도가 확정됐으면 이제 거기 그 날짜를 기준해서 감정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분양시정 절차가 있는데 저 뒷내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뒤에 197쪽에 3-18 197쪽에 3-18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지금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127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로부터 120일 안에, 그러니까 분양시정 받습니다. 통지하고 공고, 발표합니다.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분양시정 기간은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했다고요. 100개 중에 80개를 조합원이 신청했다. 100개 중에 80개를 조합원에게 준다. 80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양설계라고 하는 거죠. 80개는 강아지 개짜고 분양설계는 삼계탕 개짜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그 세 번째 칸 제일 윗줄로 남은 게 40개가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찍어주고 네 번째 칸은 의미 없고 그래서 전체 80명에게 어디 준다 정하는 게 뭐예요?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안 받겠다 한 사람, 여섯 번째 간, 안 받겠다 한 사람들에게 90일, 60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돈을 줘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죠. 3-9 관리처분 계획, 먼저 죄송합니다. 197쪽에 3-18 그림 그리고 가죠. 분양신청 절차요. 설계도에서 120개를 짓는다고 정했습니다. 120개를 정했고요. 자, 그러면 분양시청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전체 100명입니다.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80명이 한 개씩 신청을 했고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죠. 남은 게 40개가 남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위원회들도 다 쓰긴 하지만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 이걸 뭐라고 하고요?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고, 안 받겠다 한 사람들 돈을 줘야죠. 날짜가 붙어 있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있으면 120일 안에 진행한다. 분양 신청 기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필요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돈 줘야 되는데 90일 협의하고 60일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요. 관리처분 계획 지금 다음 쪽이요. 198쪽에 3-19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A, B, C가 있다고 치죠. 많이 해서요. A, B, C, A 아무튼 똑같이 그냥 가죠. A는 이쪽 땅을 받고 C가 이쪽 땅을 받고 하기로 했다고 치죠. 합니다.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죠. 관리처분 계획 지금 계속 번호가 3-19번이요. 그 굵은 선 안에 있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요.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고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종전에 A, B, C 등이 있습니다. A는 101번, B 123번, C 135번 땅이나 건축물을 갖고 있었다. 1, 2, 3, 4, 5, 6 A한테는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B는 B요, C요. B와 C가 바뀌었죠. 아무튼 그렇고요. C와 B요. B에게는 C에게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튼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책 순서로요. 그다음에 여기 C를 나중에 써서 이렇군요. 이게 B, C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저거 순서 때문에 B, C가 있고요. C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300주를 준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도 준다고요. 이건 개인이 어디를 받는지는 알지만 혹시 조합장 빼먹는 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요. 전체 몇 개를 짓는데 120개를 짓는데 그중에 조합원이 몇 개 신청했다고요? 80개 신청했다고요. 조합에 80개 신청했고 나머지 40개는 요렇게 할 거예요. 다 써놔야죠.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도 굵은 선 안에 있는 칠판에 있는 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소련말만 붙어 있는 것 뿐이라고요. 소련말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요. 1번 그러니까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냐.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2번 종전에 소유권 말고 기타 권리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임차권 뭐가 있었냐. 잘 써놔야죠. 그러니까 3번이 임차권까지 써져 있죠.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러니까 새 거 어디 봤냐. 새 거가 뭐예요? 분양 예정. 그러니까 대지건축물의 추산,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누가 어디를 받아간다. 5번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 X요. 아직은 사업하기 전이니까 뭐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예정가 추산액 밖에 안 나오죠.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를 준다. 조합원에게 80개를 분양한다. 80개가 뭐고요? 분양 설계이죠. 그러니까 환권 설계, 환지 설계, 똑같은 분양 설계입니다. 나머지 40개는 어떻게 한다? 그 보류지는 어떻게 처분할 거고, 그러니까 공적인 땅으로 낼 것도 있고, 일반 분양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보류지에 일반 분양 포함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은 언제 얼마나 분담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위쪽 관리처분 계획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 준다. 전체 80개, 40개.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요. 됐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기준은 이따 여기 와서 다시 보도록 하시죠. 예, 그냥, 예, 가죠. 다음 쪽 와서요. 다시 앞으로 와서요. 177쪽. 177쪽에 11절, 굵은 1번, 양과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괄호 넘어와서부터 120일 이내. 다음 쪽이요. 다음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분양 신청 받습니다. 통지하고 신문광고를 내는 거죠. 신문광고는 행여라도 통지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자랑하기 위해서요. 다음에 박스 생략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 안한 자와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처리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지금 여기 100명 있고요. 80명 신청했고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가도 되고 어쩌? 안 받을 테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래도 이게 낫겠네. 다시 몇 명 들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특례. 땡땡. 투기활지구 분양시청 제한기간 5년. 땡땡. 투기활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또는 비조합원 일반 분양분 일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반 분양분 분양 대상자가 선정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말한다. 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활지구에서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소한 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투기활지구 한 번 받았으면 5년 안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양과 2번 분양신청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사이에서 정한다. 단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신청 기간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양과 3번 당연히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죠. 대지건축물 분양을 받는 토지용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양과 4번은 생략하고요. 상가 분양 때 추가 분양 받는 게 있는데 생략하고,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 등 저 20명 등에 해당하는 자. 양과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 보면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된 날부터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다음에 싸우는 자와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단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냥 날짜 하나로 통일하면 좋은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요것 그 구분은 빼죠. 구분은 빼고요. 그러니까 박스 1번 분양시청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2번 분양시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시청을 처리한 자. 3번 투기관리지구 정비사업에서 최초 분양 대상자로서 5년 이내 다시 분양시청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해서 분양시청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4번 인가등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아무튼 안 받게 된 사람 20명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20일 안에 얘기를 시작하라고요. 당신 땅 얼마였으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날짜 좀 지났죠. 그 다음에 뭐 이삽이라도 좀 더 얹어줘야죠. 협의를 하라고요. 그 아래요. 그러니까 양벌 2번. 그러니까 보면 생자는 관리처분 인가하고 시작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배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얼마를 주겠다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받아갔으면 다행인데 안 받고 택도 없지 구도는 안 되지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출판요 공익사업족부에서는 뭐로 가고요? 수용으로 가고 매도 청구는 지금 사익사업법인데 사익사업은 지금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죠. 그래서 재건축 경우는 매도 청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관계없고 양과 3번 관계없고요. 굵은 3번 그냥 땡땡 생자는 토지등 소유로부터 분양시청을 받은 후 자녀분 나머지가 있으면 정관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절 다음 쪽이요. 180조 관리처분계획 시행자는 분양시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시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는다. 화살표 당연히 변경할 때 인가받고 경미한 변경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포함시켜야 될 내용 1번 분양설계 7번요 여기 6번 몇 개요? 80개 2번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7번 누구누구한테 어디를 주겠다 누구누구에게 3번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예정가이고 괄호 넘어서 손가락 표시 분양가 X라는 얘기인데 X가 빠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여기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요 7번요 몇 개요? 40개를 얘기하는 거죠. 40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했고 그 가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끝에 손가락이 종전가는 맞겠죠. 그러니까 종전 가격은 정해지고 그 다음에 6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역시 사업하기 전이니까 추산액이고 그러니까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와 분담 시기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조합원은 언제 얼마쯤 내야 된다. 그러니까 6번 7번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소유권 기타 권리 다 넘기니까 기타 권리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8번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 그러니까 7번 8번 같은 거죠. 소유권 외의 권리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임차권 특히 잘 써놔라. 임차권 세입자는 뭐가 있었고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건 잘 써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8번까지가 법조문이고 나머지는 법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손가락 3개 중에서 보실 거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하나 빠져 있고 한 줄 떨어져 있는 손가락 재산 평가 방법 로마 숫자 1번 6줄 7줄 다 빼고요. 그러니까 5줄 빼고요. 그러니까 2줄. 그러니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합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합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그렇죠.
산술 평균에서 산정한다. 그 손가락에 그러니까 여섯째 줄에 산술 평균 박스 바로 위요. 박스 1번 주광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땡땡 시장구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그러니까 평가한 금액을 평균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2번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땡땡 시장구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평가업자. 그러니까 박스의 1번 주광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적성 계획이 센 거죠. 그래서 시장구수가 2명 집어넣어서 하면 되고 이쪽 3번 2번 작은 2번 재건축 경우에는 사적성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니네들 마음대로 정해? 그래서 시장 쪽에서 1명 이쪽 조합 쪽에서 1명 내서 평가를 한다고요. 그 박스를 다만 관리조문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 분양시장 대상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등은 사업시행자, 토지용 소유자가 전원이 합의해서 산정할 수도 있다. 이건 뭐 격가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관리조문계획 수립 기준이고요. 박스에 1, 2, 3, 4, 5, 6, 7이 있는데 6, 7 묶어서 주택 쓰시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죠. 새 토지건축물, 새 건축물, 그 중에서도 주택, 6번과 7번은 주택에 대한 얘기고, 저 위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1번, 원칙적인 수립 기준 땡땡, 종전, 토지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종합적으로 해서 대지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종전거 따지면 끝이죠. 종전거 가격 얼마 따지면 끝입니다. 저희가 돈을 더 내기로 하고 큰 평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제 애기들 다 십장가 갔으니까 작은 거 신청할 수도 있고, 알아서 신청하는 거죠. 양괄 2번, 땡땡,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요. 7번요. 적정 규모는 어디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설계도에 몇 평짜리 몇 채가 다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것에 신청을 들어가는 거지. 개똥이 너는 구호니까 너는 적정한 규모가 몇 평, 너는 몇 평 따로따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3번 땡땡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낸 토지를 추승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 돈 줘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양괄호 4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여기 환권이 토지건축물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준다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면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환권 그대로라고요. 양괄호 4번 땡땡 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선 그고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기화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주변을 부여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셋 맞춰서 한 땅 주거나 아파트 한 채 주거나 돈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양괄호 5번 땡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하에서 수립한다. 당연한 얘기죠. 7번요. 120채를 짓겠다고요. 100명이 신청했습니다. 1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요. 80개인지 79개인지 뭐가 끝나야 알아요?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야 알죠. 그냥 당연한 얘기고요. 양괄호 6번과 7번 주택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주택 뒤에 걸 잠깐 보고 오시죠. 198쪽이요. 198쪽 3-20 주택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표가 제일 아랫줄 3개가 귀찮아서 제일 아랫줄에 1번부터 6번 써놨습니다. 먼저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요. 몇 채 주는 게 원칙이요? 한 채를 주는 겁니다. 곧 보겠습니다만 찌끔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주기도 해요. 다음에요. 우선은 재건축은 5번째 칸이 초점이죠. 5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고 투기과일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면 재건축 열채가 갖고 있으면 몇 채요? 열채입니다. 네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 아닌데 투기잡자,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한 채, 지금 한 지역쯤엔 한 채 더 얹어주는 한 채 두 채가 기본이가 적용되고, 3번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면 바글바글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죠. 욕심 부리지 말고 몇 채까지만 가져가라고요. 세 채까지만 가져가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몇 채요? 한 채 두 채를 주는 거죠. 제일 오른쪽 끝에 여섯째 칸이요. 여섯 번째 칸, 공적 주체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가져가야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열채가 90열채 다 가져가야 됩니다. 문장 와서요. 다시요. 182쪽 양과로 6번. 양과로 6번 앞에다 쓰게 아니고 그냥 써져 있죠. 그러니까 1주택 공급의 원칙 땡땡. 그러니까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사선 그구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주택 또는 1토지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첫째 줄,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죠.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둘째 줄이요. 하나의 토지를 1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당연히 한 채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10명 이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좀 명확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다시요. 한 사람이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몇 채요? 한 채이죠. 둘째 줄, 한 땅을 100명이 공유합니다. 몇 채요? 한 채인 거죠. 그게 원칙이고, 양과로 7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예외 빼고, 그 이게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침나가기가 쉽지 않고,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토지등 소유자, 다만 어찌저찌고 빼고요. 그러니까 2번, 근로자, 바로 넘어서 숙소, 기숙사, 열채가 갖고 있으면 열채.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산체, 토지주택 공사 등 공적 주체는 열채가 갖고 있으면 열채. 4번은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구실 다음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 괄호 넘어와서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넷째 줄 60 이하로 지으면 지금 한 집 한 채 더 얹어서 두 채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대물량 소형주택도 진짜 임대물량 확보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몇 년 동안은 못 판다. 3년 동안은 못 판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역시 뒷문장 뺍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꽁 별표는 초점 아니고, 다음에 그 손가락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경우 땡땡 관리처분 시 분양은 정부에게 토지등 소유자에게 하는데 괄호 지상권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보시죠. 사업에 참여하는 게,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새 아파트는 받을 수가 없다. 새 아파트 받는 건 뭐고요? 토지 건축물이죠.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굵은 3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하기 전에 관리처분과 관계소유 사업을 30일 토지중 소유자에게 공람, 악의하고 의견을 듣는다. 당일 주민의견 청취 절차 진행하고 동그라미 2번 시장수들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 인가 시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가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선 그고 다만 시장수 등은 공공기관 내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뭔가 써낸 게 있는데 이게 뭐 좀 말이 안 된다고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뭐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화살표 시장수승이 손가락이요. 시장수승이 관리처분계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해야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정비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조합원 분담 규모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관리처분계 인가 시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수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양괄호 3번 생략하고 그 아래 손가락 생략하고요.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 184쪽 13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효과. 7번 보시죠. 세 번째 계획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확정됐으면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사업은 전면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철거로 가니까 사람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라. 세 번이 나옵니다. 나가라. 굵은 1번. 기존 건축물 철거 시작. 나가야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철거되니까 나가라. 양괄 2번.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기 전이라도 관계부분에 따라 기존 건축물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송이, 시장수의 허가를 얻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선다. 양괄 2번 첫째 줄이요.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이러저러한 문제, 안전사고, 범죄 우려가 있으니까 그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화살표가 넘어가고요. 굵은 2번 사용수익 금지.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수익 정지. 고상하게 6글자 사용수익 정지. 3글자 뭐고요? 나가라. 인 거죠. 나가라.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재산권자, 전세권자, 임차권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정비사업 완료했다는 건축물 내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토지보상법, 공주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저쪽에서 철거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저쪽에서 철거하잖아. 이거 판홍사 끝내고 동의 받았으면 좀 더 쓸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돈 안 받았으면 나가실래요? 나갈 리가 없죠. 그다음에요. 굵은 3번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돌리도 하는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로 인한 영유권자 권리조정,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기차,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보증금 돌리도. 땅 주인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쓸데없는 싸움 일으키지 말고 누구한테요? 시행자에게 돌리도. 화살표.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시행자가 갚아주고,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용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고요. 시행자는 구상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용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4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보장된 권리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적용 배제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그러니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 민법 몇 조,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년요? 2년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몇 년요? 지금은 3년인가요? 상가요? 예, 3년이군요. 그러니까 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최단기간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왜요? 집주도 다 나가야 되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저것도 못한가요? 이 박스 첼 아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9조 임대차 기간 등,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상가 건물 임대차가 3년 맞나요? 주택 임대차가 2년이고 상가는 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우리 정비법에 그거는 시험 안 나오고요. 민법에서 공부하시고. 네, 넘어가시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4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있는데, 뭐 여기는 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구수가 중공검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굵은 1번 본문. 그러니까 시장구수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중공인가 신청서를 시장구수에게 제출해서 시장구수 등의 중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구수는 지체 없이 중공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중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구수는 중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도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다가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저쪽으로 왔으니까 저거 이제 뭐 이쪽에다 줄여서 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에 착수했고 공사 마무리 과정이라고요. 그 단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숙제했으면 숙제 검사를 받아야죠. 공사를 끝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가 뭐고요? 지금 표시한 것 중에서요. 준공검사고요. 관청에서 도장을 찍고 발표를 한다고요. 이 사업은 끝났다. 이 준공 얘가 신청해 들어온 게 숙제 다 했다고 해서 왔는데 검사 신청을 했는데 내가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공사를 잘 했더라. 도장 찍어서 발표하는 게 뭐고요? 준공인가. 준공인가나 공사완료 고시나 큰 차이가 없죠. 준공검사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내줬고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게 공사완료 고시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어를 갖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고 그걸 갖고 꼬아서 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의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첫째 줄에 준공인가는 뭐고요? 전체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 줄에 사용 허가는 부분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검사가 원칙, 부분 검사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이 법 저 법에 다 걸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쪽에 와서요. 제 5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있는데, 뭐 저쪽 그림 보면 간단합니다. 넘어와서요. 198쪽이요. 시간이 됐는데. 198쪽 3-21 소유권 이전. 공사 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8쪽이요. 198쪽 아래. 그러면 새 지적도를 만들어야죠. 대조 확정 측량, 새 토지 분할, 지번 부여,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알고 있던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고요. 그 윗줄이요. 그러면 새 아파트를 어떻게 새 아파트를 줘요? 고시하면 넘어가죠. 언제 새 아파트 주인이 돼요? 고시일 밤 12시 새 아파트 주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아래 꽃바탕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기타 원리 이전해 오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동방으로 됐고 처분을 위해서라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그리며 그러니까 3-2번 청산금 계획 중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종전 가격은 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하는 거죠. 종전 가격 3억이 정해졌습니다. 7번요. 여기에는 뭐고요? 1번 종전 가격이 정해졌고 7번요. 5번 분양 예정은 가격 아니 4억이 되니까 가격이 안 되죠. 분양 예정 추산액 새 아파트 5억쯤 될 걸 정해졌습니다. 세 번째 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하고 공사 끝이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에 새 아파트 가격이 확정되는 거죠. 새 아파트 가격이 9억 확정됐다고요. 종전 가격이 얼마요? 3억. 새 아파트 값이 얼마요? 9억이니까 차액 얼마요? 6억을 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뭐고요? 청산금. 근데 6억을 한 방에 낼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중간중간 1억 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 내면 돼요? 4억만 내면 되죠. 근데 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책 다시 앞으로 와세요. 187쪽. 187쪽에 뭐 굵은 1번 투대기 공급이 있고, 그러니까 굵은 2번, 양괄 1번, 그러니까 사업생자는 그러니까 공사원료 고시, 공사원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질체 없이 대조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지적도 만들고 확인하고 이전하는데 동그라미 2번 땡땡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 아파트를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새 아파트 넘겨주려면 해당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 홍보에 소유권 이전 고시한 후 시장구소에게 보고한다. 보고하는 건 뭐 그것도 아닌 거고요. 고시해서 넘겨준다. 고시하면 넘겨준다. 그래서 화살 별표 2개. 이 경우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해당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본문 그러니까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다 목권 등등 권리 그러니까 주임법,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기타 원리도 다 넘어온다는 거죠. 다음 쪽 당구장 표시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억번 땡땡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니은번 관계없고 양괄 2번 역시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에요. 굵은 3번 청산금,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청산금의 땡땡 청산금이란 정비사업 완료 후 대지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의 소유가격 또는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이 청산금이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 분양받은 자로부터 뭐 일괄 징수하거나 일괄 지급해야 된다. 언저리다가 분할 쓰시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죄송합니다. 그 아래 당구장 표시에 분할 있네요. 분할 있고요. 다만 정권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양괄 2번 민법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이죠. 땡땡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를 밤 12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양괄 3번 예전에 흘러가는 지문 한 번이고 189쪽 문제 때 처리할 내용이지 여기서 따로 볼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도시정비법 보셨네요. 아무튼 말은 많고 길지만 아무튼 요 세 가지의 사업의 그림 떠올리시고 어떤 상황가들이요. 그 다음에 6가지 특징, 그 다음에 전체 절차 굵은 것들만요. 그 다음에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 여기까지가 주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